네, 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만나보는 한밤의 미주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의 실적 발표 어제 장마감 이후에 나왔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좋은 비율로 네. 호실적을 좀 내주면서 지금 미국 3대 지수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장 초반에 맹렬한 분위기에서는 조금 물러선 약간은, 네.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약보합, 애플도 약보합, 엔비디아도 약보합, 구글도 지금 약보합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예. 대형주들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테슬라로 수급이 쏠려설까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가주지 못하면서 지금 다우는 계속해서 약보합권이고 생각보다 막 지수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여전히 $250를 지지해내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수급을 쫙 빨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17%나 테슬라 같은 맥세븐 기업이 올라버리니 오늘은 테슬라다라고 할 만하다라고 생각도 되네요. 그렇죠. 오늘은 다들 테멘 외치시면서 지금 집에서 아마 이야기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오전 나의 장 테슬라. 시작한 지 1시간 반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은 사실 테슬라는 오후의 왕이거든요. 장 막판에 엄청 말아올리는 스타일의 주가 방향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쉽죠. 이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숫자가 바뀌는 그 자리에서 $250 위에서 훅 올라가기가 왜 자릿수가 바뀌는 게 좀 부담스러워하지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테슬라의 이번 어닝콜을 보자면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가지면서 테슬라의 주가를 보고 싶은데 IB들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나요? 자,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도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왔습니다. 화면이 제가 갖고 있지는 않는데 일단 코멘트만 좀 알려드리면요. 골드만삭스에게는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가 $250를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의 프라이스 타깃이 $230였는데 목표 주가 $250로 상향했고요. 다만 자, 지금 포지션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을 냈습니다. 매수도 매도도 아닌 중립을 냈고 프라이스 타깃만 상향 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좀 더 나은 총 마진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평가를 오늘 내놨고요. 다만 FSD 관련 인도 차량과 FSD의 인도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 실적들을 끌어갈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내놨습니다. 참 그래요. 왜 이렇게 테슬라가 약간 미움을 사는 느낌인지 저는 개인적인 느낌인가요? 다들 느끼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다만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단어잖아요. 다만이 붙은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모르겠습니다. 테슬라가 너무나 이렇게 진격의 거인 마냥 방향성을 가져가서 그런 건지 테슬라가 생각보다 IB들은 이거 마진 너 유지할 수 있겠어? 이 방향 진짜 지켜갈 수 있겠어? 계속 돌다리를 두들기는 느낌으로 리포트를 내놓는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애플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댄 적이 있는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댄 적이 있는가? 특히 일라이릴리 같은 헬스케어 회사는 지금 사실 상품 하나 두 개 메인에 플러스에다가 개발하고 있는 신약 관련된 기대감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런 수준의 잣대를 들이댄 적이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라이릴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물론 테슬라도 성공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당장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일라이릴리의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성공을 하게 되고 FDA에서 승인을 받고 이 부분을 독점적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당장 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시기의 차이? 그렇군요. 참고로 일론 머스크는 위고비를 맞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위고비, jet바운드를 쓰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트위터에. 자, 오늘의 시장의 약간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테슬라가 현재 시가총액이 7,999억 1,000만 달러예요. 그리고 브로드컴이 조금 전에 지금 주가가 좀 빠지면서 8,000
25억 4천만 달러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이 브로드컴과 테슬라가 자리를 바꿀 것인가? 이미 자리를 바꾼 일라이 릴레와 브로드컴의 이 자리가 한 번 더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요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화면상에 이제 최상단에 보시면은 2부 끝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그쵸. 애플의 마켓캡이 네. 지금 3.49 아. 트릴리언인데 네. 지금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3.43 트릴리언이에요. 진짜 요만큼 차이거든요. 사실 이게 트릴리언이 붙어서 커 보이긴 하지만 네. 주가가 워낙 거대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쵸. 애플이 조금만 많이 올라도. 빠지고 네. 애플이 좀만 빠져도 엔비디아가 조금 오르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엔비디아가 3.5를 찍었을 때 야 이거 바뀐다. 이런 간다. 얘기가 좀 나왔던 측면이 있어서 네. 시가총액 1위 탈환 작전 마이크로소프트가 3위까지 내려간 가운데 네. 계속해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대단하네요. 이 AI 발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바뀌는 이런 흐름까지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저희가 종목들 간단하게만 예. 좀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 좀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지금 릴리움 정리가 됐을까요? 릴리움은 잠시 뒤에 네, 보면 좋을 잠시 것 뒤에 같고요.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릴리움은 독일계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네. 독일 릴리움이 독일계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기 우리가 에어택시라고 하는 네. 이제 UAM이라고 하죠. 네. UAV라고 하다가 UAM이라고도 하는 그 수직 이착륙기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네. 지금 파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 네. 어제는 조비가 이제 도요타에 투자를 받는 조비가 굉장히 또 한 번 또 떴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 도요타의 투자를 추가로 받으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릴리움이 파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 주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릴리움 주가가 56%대 급락세를 이어가고 56% 급락이요? 네. 화면을 같이 보여드려야겠군요. 네. 조비도 그냥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비도 릴리움 티커가 어떻게 되나요? 릴리움 티커가 LILM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LILM. 네. 예. 화면을 보여드려야 맞을까요? 되는데 안 나오네요. 안 나오네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네, 조비가 지금 좀 급등세 이후에 현재는 2%가량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비도 요즘에 굉장히 뭐 국내 투자자분들이 사업개미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뉴몬트라는 종목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만 40% 급등한 종목이라고 해요. 금채굴과 관련된 종목인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EPS가 81센트가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86센트였다고 합니다. 실적 미스가 나면서 현재 8%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뉴몬트라는 이름, 뭔가 그 뉴몬트 몬트라는 게 네. 산이거든요. 우리나라 접두어처럼 네. 전미산인데 새롭지 않게 지금 산을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의 뉴몬트. 오늘 터지셨네요. 그렇습니까? 인정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자, 뉴몬트 오늘 쭉쭉 빠지고 있고요. 네. 퀀텀스케이프가 오늘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 모습. 네. 잠깐만요. 퀀텀스케이프가 네, 퀀텀스케이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네. 있는데요. 지금 퀀텀스케이프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사인데 네. 오늘 소량의 배터리 샘플, 소량 생산 출고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퀀텀스케이프 티커는 QS고요. 23%대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이었죠. 삼성 SDI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었다라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오른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었나? 하고 찾아봤더니 그런 건 아니었고 약간 들고 다닐 수 있는 이제 핸디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전고체를 만들어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수요를 따지자면 크게 만들고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런 의미에서 퀀텀스케이프 사실 휴대폰이나 이제 모바일 PC, 뭐 랩탑용으로 전고체를 만드는 게 의미가
있긴 하겠죠? 그렇죠. 일단 기술적인 진보를 보여줬다. 진보를 보여줬다. 왜냐하면 전고체가 뭐 바로 됐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우니까요. 네. 뭐 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퀀텀 스케이프 일단 전고체 배터리 소량 출고 시작을 하면서 오늘 20% 이상 네.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좀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한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장에서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S 스탁의 성정모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저희 장표 첫 장에 이 소그림은 뭔가요, 연구원님? 이 소그림은 저도 따로 직접 봐본 적은 없는데 미국의 블라이딩이라는 이제 투 리그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들 WWE 레슬링하고 UFC 이종 격투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운영하고 있는 회사 기업 이름이 TKO 그룹 홀딩스라는 기업인데 오늘 좀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거든요. TKO 그룹 홀딩스가 최근 계속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쳐서 조금 시장에 관심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이제 엔데버 그룹이라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부터 약 32억 달러의 이 블라이더스라는 투 리그하고 그리고 또 온 로케이션 IMG라는 스포츠 이벤트 접객 사업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데 이 인수 금액을 뭐 현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주식으로 이거를 지불하다 보니까 이제 엔데버 그룹이 TKO 그룹 홀딩스의 최대 주주로 이제 올라서게 되고요. 근데 이제 WWE하고 UFC는 좀 격투기, 그리고 뭔가 남자들의 그런 이제 심장을 들끓게 하는 스포츠들인데, 이거는 왜 인수했을까 좀 싶지만, 결국에 WWE하고 UFC만으로는 이 스포츠 시장 확장에 좀 한계가 있는데, 이런 뭔가 불라이딩이라는 좀 새로운 이런 스포츠 리그를 하나 인수하면서 조금 이 스포츠 판권 시장을 계속해서 확대하려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런 NFL, UFC, 뭐 올림픽, 월드컵, 여러 가지 스포츠 이벤트들을 이제 경기장을 운영하고 또 이벤트 접객 사업을 하는 사업들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UFC하고 WWE 격투기 외에도 더 많은 스포츠로 이제 진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거를 오늘 흥미롭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발표를 하면서 오늘 2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발표하고 사상 처음으로 앞으로 이제 분기 배당도 발표한다, 시작을 했다. 이런 이슈가 먼저 있고, 근데 TKO 그룹 홀딩스에 오늘 이런 인수합병 외에도 상당히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 주가가 좋았던 이유에 이 UFC가 좀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스피어라고 동그란 구체 공연장이 있는데 겉에 막 광고판처럼 이 디스플레이도 막 3만 개 이상 깔려가지고 막 정말 다양한 이제 미디어를 밖으로 이제 전광판에 내비칠 수 있는 경기장인데 여기서 지난 9월에 원래 여기 안에서 뭐 가수들의 공연이나 또 영화 관람 그 정도만 했는데 지난 9월에 처음으로 이 스피어 안에서 이 UFC 경기를 통해 스포츠 이벤트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티켓 판매 기록이 UFC는 물론이고 그리고 스피어 저 경기장 물론 이 역대 최대 당일 수익을 기록할 정도로 이 UFC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크다. 그리고 실제로 UFC CEO도 이 스피어에서 이벤트 개최한 게 앞으로 UFC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제 기대감을 표출했을 정도로 최근 UFC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이슈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결국에는 이 주식 거래를 통해 기업을 인수하다 보니까 TKO 그룹 홀딩스는 당연히 주식 가치가 희석되고 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함에 따라 좀 우려 요인도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이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이제 뭐 한다 하면은 좀 전 세계적으로 이 상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 만든 미디어 프로그램이 순식간에 이제 이 넷플릭스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서 빠르게 인기가 상승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 TKO 그룹 홀딩스에서도 이 WWE 로우라는 레슬링 프로그램을 2025년 1월부터 넷플릭스에서 라이브 이벤트를 통해 이제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상영을 시작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넷플릭스에 보면은 그런 F1 리그, F1 레이싱 관련한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도 정말 엄청난 흥행을 했던 전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넷플릭스의 좀 스포츠 시장 강화 전략과 이 WWE 로의 세계화 진출 이제 전략이 겹치면서 조금 이게 지금 당장은 주가가 하락하지만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실제로 WWE 로를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들여오기 위해 10년간 50억 달러의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지금 당장은 이게 10년간 계약이지만 추후에 또 계약이 연장될 때는 최근 뭐 전 세계 어디든 스포츠 주계권료가 오르는 시대라 이 주계권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슈가 하나 있는 게 여기 UFC 중계권이 현재 디즈니, ESPN, ABC 그 채널에서 이 ESPN을 독점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2025년에 중계권 계약이 만료 예정에 있어서 이걸 또 디즈니 측에서는 UFC하고 다시 협상을 해서 중계권으로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 워낙 이제 넷플릭스는 물론이고 뭐 아마존 프라임, 애플 TV 플러스도 다 이런 스포츠 미디어에 적극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중계권 신규 계약 급등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주가는 분명히 이제 뭐 한 8에서 9% 이런 인수 때문에 뭐 신규 투자 증가 우려, 그래서 주가 하락하지만 그래도 1월부터 넷플릭스 WWE 로우도 방영하고 그리고 UFC도 새롭게 이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TKO 그룹 홀딩스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7.7%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남자분들은 한 번쯤은 다 보셨을 법한 네. 그런 스포츠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요새 네. 하도 선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WWE만 보면은 트럼프가 생각나서 약간 좀이 쑤시긴 하는데, 자, 스피어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네. 그래서 역시나 송정모 연구원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템들을 잘 가져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셀레스티카 이야기 준비하신 것 같네요. 예, 셀레스티카는 조금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자들한테 어쩌면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인데, 근데 최근에 이 AI 인프라에 있어서 AI 네트워크 시장 쪽 투자가 조금 올해 연말부터는 좀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시장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AI 네트워크 하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 그 AI 가속기, 뭐 블랙웰 칩을 사서 이제 그 칩들을 연결해서 꽂는 뭐 이더넷 스위치나 인피니밴드 스위치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셀레스티카는 AI 이더넷 스위치 제조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계 1위 기업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하고 또 시스코 시스템즈가 있는데, 약간 셀레스티카는 그들과 직접적인 경쟁이라기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에 이제 이 이더넷 스위치를 판매하면서 결국에 미국의 이제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맞춤형 이 이더넷 스위치를 생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도 투자 지출이 너무 이제 무지막지하게 늘어나면 부담이 되는데, 그런 비용 절감을 원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기업이다 볼 수 있고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매출 EPS 모두 다 시장 예상치 크게 상회하는 모습 나타났고, 이 기업은 매출 규모가 엄청 크고 가격을 저렴하게 팔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률이 되게 낮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이번에 6.7%밖에 되지 않는데, 근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1%, 100bp나 이제 상향된 거거든요. 이렇게 매출 규모는 큰데 마진은 박한 사업은 결국 마진 개선되는 게 중요한데, 마진 개선폭이 상당히 유의미했다 볼 수 있겠고, 최근에 확실히 이 AI 네트워크 쪽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게 또 이더넷 스위치에도 기술 레벨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100기가, 200기가, 400기가 이더넷 스위치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AI 수요에 맞춰서 더 빠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보니까 400기가 다음 레벨인 800기가 이더넷 스위치, 이쪽으로 이제 강한 교체 수요가 나타나면서 현재 매우 강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경쟁 기업들에서도 이 네트워킹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례적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 코멘트를 하면서 이 800기가 이더넷 스위치 도입 슈퍼사이클이 이제 2025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기대되니까, 이런 네트워킹 장비 기업들이 확실히 오늘 뭐 실적 발표하고 주가도 사상 초과 가는데, 이쪽이 조금 투자의 각광을 받고 있다 볼 수 있겠고, 결국에 정말 간단합니다. 뭐 이더넷 스위치는 기술적 용어여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GPU, 결국 AI 가속기를 더 많이 데이터 센터에 설치하게 되면은 더 많이 설치한 만큼 그것들을 연결하기 위해 이 이더넷 네트워크 장비를 더 많이 사와야 하거든요. 그게 스케일 아웃이라는 개념인데, 더 많이 설치해서 이제 네트워크 속도를 늘리고 결국에 이게 이더넷 스위치 판매량이 증가하는 거에 해당하고, 그리고 또 아까 뭐 100기가, 200기가, 400기가, 800기가 이더넷 스위치 그런 게 있는데, 이제 800기가 이더넷 스위치로 업그레이드 주기가 들어오면서 이게 제품이 더 고성능으로 업그레이드되면 가격도 올라가는 이런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이 겹쳐서 제품 가격과 판매량이 P와 Q가 동시에 상승하는 아주 긍정적인 업황이 현재 AI 네트워크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셀레스티카에서도 최근에 이제 영업 마진이 뭐 계속해서 거의 3년 연속 계속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마진이 정말 박하고 마진 개선도 일어나지 않던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AI 인프라 투자 물결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 기업 측에서도 앞으로 더 오랫동안 AI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높은 마진 성장 기회가 있다, 그런 발언을 하면서 오늘 실적 내용도 좋고 속 내용도 좋다 보니까 현재 주가 상승이 계속 나타나서
한 15에서 16% 정도 사상 최고가 랠리 바로 직행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관련해서 이제 S&P 500 내에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오늘 셀레스티카의 긍정적 논평에 힘입어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셀레스티카 현재 18%까지 그 상승폭을 많이 키워내고 있습니다. 맞춤형 인터넷이라고 해서 확실히 AI와 관련해서는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까지 함께 투자자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이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테슬라 성정모 연구원은 어떻게 해요? 어닝콜 바로 보셨어요? 예, 저도 바로 봤는데 정말 내용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제 이런 증권 방송에서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하면은 그것도 불법이라 볼 수 있는데 네. 테슬라 자동차 마진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 마진이 이제 반등하는 거를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테슬라가 최근에 뭐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이랑 이 주요 국가에서 다 무이자 할부를 더 늘리고 그래서 테슬라 측에서 이제 마진이 더 낮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의구심이 있었는데 오히려 차량당 매출 원가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마진이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 차량 판매량이 최근 한 1에서 2년 동안 조금 정체된 상황이 나타났었는데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나지 않고 근데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 CEO가 내년에는 자동차 판매량이 20에서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 특히 이제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자동차 수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이니까 확실히 자동차 기업들 조금 순풍이 불 수 있겠다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자동차 마진이 좀 확대된 데에는 이 사이버 트럭의 수익성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이 이제 처음으로 그 마진이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게 사이버 트럭은 출시된 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올해 초부터 생산을 했고 올해 초에만 해도 사이버 트럭을 괜히 만들었다. 이거를 생산하는 족족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자기 본인 X 계정에도 막 올리고 했는데 근데 이제 생산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도 흑자를 기록했고 여전히 아직 대량 생산까지는 아닌 단계인데도 이렇게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거는 앞으로 더 이제 대량 양산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마진이 더 개선될 수 있다. 그 점을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런 전기 픽업 트럭 시장에서 현재 미국의 그 GM의 험머 EV하고 그리고 포드의 F150 라이트닝 그리고 리비안 이 정도만 이제 전기 픽업 트럭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이버 트럭이 유일하게 이 전기 픽업 트럭 시장에서 돈을 버는 모델이다. 그런 것도 중요하게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자동차 외에도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제 진화하고 있는 사업 부분 중 하나가 이 에너지 스토리지 사업인데 에너지 스토리지 사업이 분명히 지난 10월 3일 날 3분기 차량 인도량 보고할 때 이 에너지 스토리지 배포량도 같이 공개를 하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배포량이 감소하면서 생각보다 이제 그 전에 반짝 높았던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배포량은 감소했지만 마진이 24%대에서 30%로 대폭 확대되는 모습 나타났고 그리고 또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다음 분기에는 이 에너지 스토리지 배포량이 더 증가할 거다 그런 코멘트가 있으면서 다음 분기에 테슬라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이버캡이랑 FSD 규제 관련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 소식 때문에 우버가 주가가 좀 하락하거든요. 지난번에 테슬라 로보택시 행사 때는 우버가 주가가 상승하고 테슬라가 하락했는데 오늘은 이 테슬라 사이버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니까 우버가 진짜 피해주가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주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테슬라 측에서 사이버캡을 2026년부터 대량 양산에 들어가서 연간 200만 대 이상씩 판매하는 게 목표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미국 내에 우버 드라이버가 약 7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연간 200만 대씩 이제 이 사이버캡 택시를 만든다고 하면은 한 3, 4년 그 정도 뭐 길면은 이제 한 10년 내로 이 우버 드라이버보다 더 많은 사이버캡이 돌아다닐 수 있어서 그러면 우버가 확실히 위협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생기고 있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는 이 사이버캡이나 FSD 관련해서는 항상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캘리포니아주하고 텍사스주에서 이 차량 호출 서비스랑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언슈퍼바이즈드 FSD 출시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규제 당국의 승인에 달려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규제 승인만 되면은 확실히 테슬라 이제 서비스 매출 부분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는데 결국 이 규제 관련해서는 이제 다가오는 약 열흘 앞으로 이제 다가왔는데 대선 결과에 따라 이 테슬라의 좀 운명이 또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테슬라가 원래 테슬라 하면은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니까 친민주당 성향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생각보다 테슬라가 이 전기차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일론 머스크 CEO도 트럼프에게 계속 이제 올인하고 여기 가서 막 춤추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 약간 속삭이듯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좀 규제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더 빨리 해제해주면 안 됩니까? 약간 그런 요구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게 계속해서 시장에서 돌고 있어서 만약에 이 트럼프가 당선된다면은 확실히 테슬라 측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오늘 주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더 키워가고 있는데 이제 좀 시장에서 나오는 평가도 오늘이 진짜 테슬라 이제 막차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긍정적인 이야기 계속 쏟아지고 있으니 좀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일한 리스크라고 하면 결국 대선이 있겠는데 대선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우버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도 테슬라에서 사이버캡을 얼마나 빨리 양산할 수 있는지 그거에 또 달린 거니까 앞으로 테슬라 사이버캡이 진짜 연간 200만 대씩 생산할 수 있는지 그 점을 앞으로 우버 주주라면 좀 중요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오늘 사실 진짜 테슬라 얘기 안 하면은 안 돼요. 오늘 테슬라 이야기 안 하면은 범인됩니다. 네, 잡았다. 성정모 연구원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네. 게 있는데 아까 막차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막차입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더 탈 수 있는 버스가 또 옵니까? 그 대선 당일날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 물론 이제 대선 배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가 좀 유리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워낙 네. 조사 기관마다 다 다르고 해가지고 대선 결과에 따라 조금 이제 주가 향방이 좀 더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하시는군요. 일단은 향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정모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굉장히 반성 중인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마지막 장표에서 일론 머스크가 춤추고 있었잖아요. 예. 일론 머스크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렇죠. 제가 나는 뭐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있나? 새벽 시간에 그렇게 일을 테슬라, 스페이스X, X.com 할거 별의별 너무 일을 많아요. 다 하고 어. 새벽에 디아블로. 디아블로 4를 생중계를 해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 분입니까? 진짜 바쁘게 사는데 또 재밌는 뉴스 하나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지금 방금 로이터에서 뜬 뉴스인데요. 제 화면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슈퍼스타 가수 비욘세가 금요일 휴스턴에서 미국 민주당 미국 대통령 후보 카밀라 해리스와 함께 유세할 예정이라고 지금 로이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욘세의 출연 지금 처음 보도가 됐다. 비욘세 공연도 할 거래요. 비욘세까지 나올 일인가요? 비욘세까지 나올 일인가 싶은데 제가 어머나 내가 아는 그 비욘세 하면서 지금 기사를 방금 떴거든요. 네. 찾아왔고요. 이런 가운데 DJT 주가 또 우리 안 볼 수 없잖아요. DJT 한번 보시죠. 네, DJT 현재 4.8%대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올랐다가 또 살짝 꺾여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이 대선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진짜 궁금해지네요. 이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자, 오늘자 이제 WSJ 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와서 요거를 공유를 좀 네.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47, 그리고 해리스가 45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습니다. 오잉? 다른 기관도 아니고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47대 45로 일단은 트럼프가 우세한 걸로 요 화면과는 별개입니다. 네. 네, 별개 화면이고요. 현재까지 여론조사 최신판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서 현재 해리스의 부통령 지지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부통령 지지도가 단 42%만 굿, 54%가 부정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판도가 전체적으로 이제 주요 언론사 측면에서는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앞서는 걸로 많이 나왔었는데 나왔었죠. 어제만 해도. 그냥 538마저도 사실은 해리스가 우세한 것도 많이 보여주는 네.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47대 45로 트럼프가 앞서는 여론조사를 내놨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파이퍼 샌들러가 네. 여기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선의 승리자 확률을 발표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5%로 화면은 여기는 없는데요. 네.
기존에 50대 50으로 팽팽하게 측정을 하고 있다가 네. 이제 파이퍼 샌들러가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55%로 오잉. 오늘 상향했다. 목표 확률 상향 조치했다. 비중 확대 트럼프 조치했다. 비중 확대. 트럼프 비중 확대를 이야기를 했고요. 네. 특히 중요한 게 네. 이제 레드 뭐라 그러죠? 레드 레드 스윕이라 스윕. 그러냐? 레드 스윕. 그러니까 공화당이 양원 모두를 양원. 가져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55% 확률. 파이퍼 정말요? 샌들러에서 오늘 내놓은 확률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 때문일까요? 크립토 올라갑니다. 크립토 올라갑니까? 네, 크립토가 올라가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2% 상승하면서 다시금 67,000 돌파를 해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67,680달러에서 네. 움직이고 있고요. 하루 동안 2.4% 음흠. 지금 올라갔는데 네. 이더리움도 1시간 동안 0.32% 오르고 있습니다. 자,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 2,600선이 깨지면 물론이고요. 그쵸. 2,500선도 간당간당 했었는데 네. 사실은 어제 이더리움 재단에서 네. 매도를 했습니다. 어잉. 이제 가끔 이제 이더리움을 창시하고 네. 이 향후의 방향을 결정하는 재단이 네. 매도를 하는 경우가 대량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니까 매도를 수익을 해요? 창출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아.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처럼 뭔가 이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 보통은 미국에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매도를 하면 네.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해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소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소각해요. 소각을 하는 게 당연한데 네. 코인 세상에서는 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파나요, 다시? 팔아서 수익으로 챙기는 거죠. 어머나. 다른 캠페인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한 다음 턴을 위한 준비 자금으로 보통 코인에선 쓰고 있어서 네. 자사주 그러니까 자사 코인 음흠. 이더리움 재단의 매각이 항상 이제 질타를 받게 됩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탈중앙화를 그렇게 외치는 분이신데 재단은 아무튼 대량 매도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네, 이런 라고.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 아까 저희가 정리하면서 하나 우리가 놓쳤던 게 해맥 총재의 해맥 발언이 총재 있지 인터뷰. 않았나요? 네. 해맥 자, 총재. 저희가 이제 2부에서 3부 사이에 지금 해맥 총재의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네. 자,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죠. 네. 해맥 총재의 발언을 제가 찾아놨었는데 맨 뒤에 빼놓는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거든요. 찾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시죠. 해맥 총재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인플레이션 관련한 이야기를 내놨었는데 네. 오늘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자,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네. 베스 해맥 총재가 오늘 인플레이션이 압박이 완화되고 있지만 음흠. 아직 필요한 수준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내놨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좋은 진전을 이루고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 목표치에 음흠. 상회하고 있다. 오호. 그러니까 아직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는 뜻을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2% 목표로 되돌리는 데 있어서 직선적인 진전은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최근 몇 달 동안의 수치는 2022년 6월 정점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눈에 띄는 강도로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이 음흠. 회복이 진행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네. 자, 뉘앙스를 보기 위해서 영어로 잠시 보겠습니다. 자, it hasn't been a straight line of progress towards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네. 그러니까 직선적인 라인이 아니고요. 음흠. 지금 우리가 2%의 목표로 가는 데 있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없었다. 라니까 계속해서 불규칙한 움직임 스트레이트하게. 속에서 네. 계속해서 가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 폭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점도표상에서 보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말 그대로 스트레이트하게 내려가는 모습에 지금 그걸 점도표가 보여주는데 나와 있죠. 그러면은 해먹 총재 입장은 이 표현에 따르면 네. 그대로 내려가지는 않는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직선적이지 않다. 그냥 또 다른 뭐 멘트가 여기 더 없기 때문에 그걸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는
11월 FOMC 회의 안에서 상당히 폭과 속도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지금 여는 총재들의 그 시각 자체가 네. 그렇게 바로 될 것 같지는 않은 뉘앙스가 계속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 예, 같아요. 당연히 50bp는 다시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 동결 동결? 가능성을 두고 있느냐? 그게 라는 문제네요. 것도 그게 네.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국채 10년물 금리가 4.2%대를 오고 가는 것도 그러한 중립금리의 상향과 트럼프의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있어서 미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와 이게 모두 혼조돼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쉽게 결정 내리기 어렵다라고 저는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겠죠. 일단은 12명이 투표에 들어갔을 때 어떤 성향으로 각자의 성향대로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상당히 의견이 많이 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당연히 이제 전원 찬성하거나 전원 부결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네. 됩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방금 전에 계속해서? 4.2%로 지금 다시 소폭 올라왔고요. 정확히 4.1을 지금 찍었습니다. 지금 낙폭을 약간 줄여냈습니다. 원래는 이것보다 더 많이 빠졌었는데 클리브랜드 해맥 총재의 발언 때문일까요? 낙폭을 살짝 줄이면서 딱 4.2에 지금 맞춰져 있네요. 전반적으로 뭐 월스트리트 조사도 그렇고요. 트럼프의 우세를 점치는 여론 네. 거기다가 지금 아까 그 우리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노동시장이 지금 견조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견고한데 굳이. 내려야 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충분히 지금 설득력 있는 수준의 오늘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체크를 좀 하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드렸겠지만 주말부터 또 블랙아웃 네, 며칠 안 내일 하루 내일 하루 남았고 네. 이제 블랙아웃에 곧 들어가기 때문에 토요일까지는 아마 발언이 있을 거고 일요일부터는 없을 건데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jobless claims가 상당히 영향력 있게 물론 10월 말에 PCE 지수가 나와요. 맞다. PCE를 잊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그거 제조업 확인은 해야겠지만 PMI와 네. 함께 같이 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네. 자, 뭐 본 김에 PMI 다시 한번 보자면 네. 제가 PMI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PMI 좋아하십니까?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이 지수가 네. 상당히 입에 착착 붙잖아요. 우리말로. 네. SM 글로벌에서 내놓는 이 네. PMI 지수. 자, 제조업 PMI 10월물이고요. 네.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0.3포인트 네. 상회한 걸로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밑에 서비스 한번 먼저 볼게요. 서비스도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한 게 컴포지트, 종합이에요. 네. 합성 PMI 종전치가 54포인트가 나왔었는데요. 네. 자, 오늘 54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합성을 한번 추이만 보자면 보겠습니다. 계속 보시면은 54.1, 54.6, 54.4, 54.0으로 빠졌다가 이번에 54.3으로 다시 꺾였다가 올라온 네.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인 뉴스 나온 것들 쭉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지북을 그러면 이 타이밍에 한번 그러네요. 봐야 될 까먹을 것 같긴 뻔했네요. 한데. 네. 자, 어제 저희가 베이지북이 새벽 3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베이지북을 제가 보긴 봤는데 오늘 베이지북은 사실 딱히 큰 내용이 의미가 없었어요. 있는, 네. 그렇게까지 큰 내용은 없어서 여러분들도 아마도 주요 뉴스에서 없었을 거예요. 저는 뉴스로는 못 봤어요. 헤드라인 자체에 네, 없던 베이지북이 것 거의 같아요. 언급이 많이 되지 않은 수준의 이야기가 오늘 나왔고요. 일단 베이지북의 요지는 이겁니다. 12개 연방은행이 있는 지역, 전국에 있는 이 내셔널 12개 연방은행에서 측정을 하는 게 이제 의견으로 모여서 네. 현재 경기 상황을 진단하는 거고요. 네. 미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9월 초부터 제조업과 경제 활동이 감소한 것은 확인됐다라는 네. 내용이 나와서 오늘 뭐 다 읽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경기 상황이 아주 쾌청하지는 않았다. 쾌청은 그래서 아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제조업과 서비스와 PMI 이게 S&P 글로벌 거긴 하지만 네. 사실 S&P 글로벌이 ISM보다는 조금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준 인사들이 잘 그렇게, 거론을 안 하는데
어찌됐든 좋게 나왔지만 베이지북을 까보니까 베이지북은 잘 모르겠는데 라는 느낌을 좀 가져왔고요. 네. 자, 12개 관할 지역에서 자, 2개 지역에서만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아, 2개 지역에서만. 2개 지역에서만. 그리고 고용만 보자면 12개 중에 절반 이상이 약간 또는 적당한, 영어로는 moderate한 성장을 보였다. 아, 그리고 물가에서는 12개 지역 대부분에서 네. 약간 또는 적당한 송수로 상승했다. 네. 물가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완화됐다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고용은 좀 괜찮아졌는데 괜찮은데 물가가 튀었다. 올랐어. 근데 대부분 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좀 부담스럽고 음흠. 그러면서 다수의 지역에서 느려진 임금 상승을 기록했다라고 리포트가 됐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 물가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당한 속도로 상승이 됐는데 임금 상승률도 또? 느려지게 상승이 됐다. 그런 물- 뜻은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그러니까 물가 오르는 것보다 내 임금이 덜 올랐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경제 활동이 플랫했고 증가 추세 있는 지역은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플랫에 가까운 것이고요. 소폭 감소한 지역은 다행히 줄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를 상승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지수는 아니다. 다수 나오지 않았다라는 아. 것이 어제 베이지북의 이야기고요. 네. 이거를 평가한 블룸버그의 평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9월부터 고용과 물가, 소매 판매 회복이 나왔다. 네. 왜냐하면 서프라이즈가 엄청나게 나왔었거든요. 회복이 나왔음에도 이번 베이지북이 미국 경제 둔화의 오잉.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같은 낮은 성장세가 앞으로 시장의 금리 동결 가능성 우려를 해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오늘은 경기가 안 좋다는 쪽으로 많이 나왔으니 이게 경기가 좋아서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이 쪼그라들 것이다. 아하. 그 얘기를 동결. 블룸버그에서 네. 오늘 해 주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베이지북도 상당히 몸을 사렸던 오늘 발표했던 것이 11월에 선거의 불확실성이라는 이 단어를 네. 무려 15번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긴 했는데 세보진 않아서 네. 잘 몰랐는데 엄청나게 베이지북에서도 이 uncertainty를 아하. 강조한 이번 보고서였다. 아직 몰라. 대선 봐야 해라고. 일단 경제 성장이 견조하진 않다. 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이 베이지북과 여러 가지 나올 지표를 지표를 보면, 가지고 11월로 가게 되면 그래도 금리 인하는 할 것이다. 아, 동결은 아닐 것 같아. 네, 그런 뉘앙스로 뉘앙스. 블룸버그가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이야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아사무사하고 그러니까요. 애매모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사실은 없잖아요. 대선 잘한다, 누가 잘한다. 될지 모르는데 표현력 어떤 좋습니다. 사람이 지금 경기 안 좋아 내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상승폭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S&P 500입니다. 현재 이제 보합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도 0.5%가량 하락세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나스닥이 좀 버텨내고 있고요. 러셀 2000도 상승폭을 좀 줄여내면서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인공 테슬라는 250달러를 넘어냈네요. 254달러 지나가면서 18.98%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오후장에 20%의 급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테슬라의 주가입니다. 네. IBM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6.9%대 하락을 이어가고 7% 넘게 빠지네요. 참 실적이 크게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비스나우가 5.9%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헬스케어 플랜 쪽에서 지금 몰리나라는 종목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이 몰리나? 네. 반말 아니에요. 네, 몰리나의 수급이 몰리면서 23%의 급등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 메디케이드 하는 종목이라고 하고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내용은 뜯어보지 못했고 숫자만 확인을 했는데요. EPS가 6.01달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예상치가 5.8이었대요. 그래서 좀 상회를 하면서 현재 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몰리나 짚어보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도 아까 하나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네.
인텔리아 테라퓨틱스라는 어허. 헬스케어 네. 지금 연구하는 회사죠. 네. 티커가 NTLA라는 NTLA. 네, 인텔리아 테라퓨틱스라는 네. 기업의 관련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네. 현재 주가 19.5% 음흠. 빠지고 있습니다. 오호. 자, 유전성 혈관 부종 관련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네. 헬스케어 업체인데요. 네. 임상 이상 관련된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결과가 좋았을까요? 안 좋아.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네? 이게 베어드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똑같은 치료제들이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 결과치냐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중립 의견의 목표 주가 24에서 18달러로 내렸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면서 인텔리아 테라퓨틱스 현재 19% 이상 네.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네, 굉장히 이러면은 하기 싫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성공했는데. 왜냐하면 결과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빴으면 당연히 빠지는데. 심지어 이상을 성공했어요. 아니 무슨 네, 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쉽습니다. 네, 네. 시장은 냉정하다. 꿈돌이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네. 자 이렇게 저희도 3부를 좀 마무리를 슬슬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통신주 안에서는 T모바일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6%의 상승으로 계속해서 좋은 실적 보여주고 강한 상승 이어가고 있다는 점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4부에서 봬요.